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휴일 아침 날벼락 같은 기습폭우로 충북에서는 4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래 충북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중에서는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휴일 아침 무방비 상태에서 폭우를 맞은 게 화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준 제보 영상입니다. 충북선 3탄역이 말 그대로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는 개울에 처박혔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어디가 소하천이고 어디가 도로인지 구별조차 되질 않습니다. 고속도로 옹벽에선 빗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계곡수는 모든 걸 집어삼킬 듯 무서운 속도로 쏟아집니다. 산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도랑을 넘쳐 마을을 휩쓸 듯한 기세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충북의 인명피해는 사망 4명과 실종 8명.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사망과 실종 10명을 뛰어넘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낳은 충북의 자연재해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8월에도 장마전선이 물러나지 않고 중부지방에 동서로 길고 좁은 비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말 이틀간 강수량이 충주 시내는 39mm에 그친 반면 엄정면은 이보다 10배가량 많은 343mm가 쏟아졌습니다. 좁은 비구름대가 쏟아낸 물폭탄이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던 휴일 새벽과 아침에 기습적으로 내린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 됐습니다. 물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다 싹 깨웠어요. 깨우고 나다니까 한 7시, 8시 되니까 막 난리가 아니야. 흙탕물이 막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뭐 딴 집에 다 차고 그래서 막 발로 차갖고 깨우고 그랬었지 제가. 유달리 길고 강해진 올여름 장마가 충북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충주와 음성에는 오늘도 장대비가 퍼부으면서 농경지도 주택도 공장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코앞에 둔 복숭아밭이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밀려든 돌덩이에 파묻혀 겨우 가지만 내놓았습니다.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온 트랙터와 돌덩이들이 그대로 과수원을 덮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물바다가 5시 나오니까 막 발바닥을 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사람부터 대피시켰어요. 다리까지 넘쳐오른 하천이 마을을 집어삼키면서 이 일대 농경지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뚝방에서 터져가지고 이쪽으로 다 범람하고 이쪽도 다 범람하고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산사태에 주택도 파묻혔습니다. 토사가 창문까지 차올라 하마터면 집을 삼켜버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사람으로서는. 그냥 보고 구경만 한 거예요. 내가 거의 70년을 살았어도 이런 거 처음이야. 공장도 멈춰섰습니다. 제방을 넘어 밀려든 토사가 공장 10개 동을 덮치면서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잠정 피해액만 20억 원, 완전 복구는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설비들이 전혀 가동을 못하고 있고 저희 전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직원들이 지금 일을 못하고 지금 복구 작업에 지금. 더욱이 중부지방에 이번 주 내내 폭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복구는커녕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산을 타고 내려온 폭우가 거대한 흙탕물로 변해 마을을 휩쓸고 지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아스팔트 도로가 나무판처럼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부 지역에 물폭탄을 쏟아낸 장마 전선이 이틀째 도내 전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재난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연이은 폭우에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34호 국도가 산사태로 전면 통제됐습니다. 81개 소이던 피해 도로는 하루 사이 145개소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관 유실로 충주시 소태면에선 11개 마을 천여 가구에 상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북부 지역 8개면 3,4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철도는 30개소가 노반이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주택 피해는 294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 대응하고 응급 복구 위주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창 벼가 자라야 할 논이 모래밭으로 변했습니다.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2,800헥타르 농경지가 침수 또는 유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하천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십 그루 복숭아 나무가 서 있던 과수원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침수된 복숭아 과수원에서는 낙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사과 등 다른 과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재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지사는 도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위해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등 4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보도국 안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바로 어제였습니다. 하루 사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비 피해가 컸는데요. 이 충북 지역에서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물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4명이 사망하고 또 실종자는 8명 발생했습니다. 사상자가 총 12명 발생한 건데요. 이렇게 이번 2002년 또 지난 태풍 루사와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10명이었거든요. 네. 그것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자연재해가 2000년대 이후 충북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곳을 보니까 특히나 북부 지역에 좀 몰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충북 북부 지역에 30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로 인해서 산사태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충주시의 엄정면에서는 집 2채가 비가 오면서 어떻게 떠내려오면서 또 다른 집에 있던 70대 여성을 매몰하게 했고요. 네. 또 충주시 앙성면에서는 축사가 붕괴되고 가스가 폭발하면서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제천시 금성면의 한 캠핑장에서는 40대 남성이 토사에 깔려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실종자가 8명에 달하면서 수색 작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주에서는 30대 소방관이 구조 활동을 벌이던 중 실종이 됐고 또 단양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딸과 또 딸의 동거인까지 모두 실종된 상태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그리고 물이 많이 불어난 만큼 더 수색 작업에는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진짜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뭐 실종자를 찾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제 수색하시는 분들도 좀 안전하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우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농경지 침수뿐만 아니라 철도도 지금 끊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결과를 보니까요. 뭐 도로나 철도와 같은 공공시설이 한 400여 개 발생을 했고 피해가 네. 그리고 이 주택과 같은 사유시설은 300여 곳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산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큰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충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다리째 터널 입구에 토사가 쏟아져 내려서 차량 통행이 막히는가 하면 또 충주 산척에서 제천 금성으로 넘어가는 2차선 고갯길도 봉쇄됐습니다. 철도가 끊긴 곳도 있습니다. 어제 오전 6시를 기해 충북선 삼탄역과 공전역 구간에 토사가 쌓여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요. 또 태백선 제천과 백산 구간도 선로가 막혔습니다. 철도 구간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농경지 약 3,000헥타르에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수확을 앞둔 복숭아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가는가 하면 거의 다 익은 사과도 출하를 앞두고 떨어져서 농민들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주택 피해 역시 300여 곳에 달합니다. 충주, 제천, 음성, 단양 등지에는 이재민이 520여 명 정도 발생을 했고요. 네. 또 이곳에 수도관이 파열돼서 3,400여 곳에 많은 분들에게 물이 끊겨서 지금 수돗물도 생수로 좀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비의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폭우가 내리는 원인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자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장마 기간은 한 달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요. 네. 지난 6월 말쯤에 하순쯤에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한 이쯤이면은 대체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 8월에 들어서 더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압고를 좀 살펴보면 네.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지금 중부 지역인 겁니다. 중부 지방의 동서로 길고 좁은 비구름대가 압축해서 형성됐는데 특히 지난 주말 동안 충북 북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집중돼서 피해가 컸습니다. 네. 더욱이 폭우가 내린 시간대를 보면 휴일이었죠. 휴일 새벽부터 아침 시간까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잠자고 있고 또 쉬고 있는 시간대에 비가 와서 무방비 상태에서 비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장마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좀 비가 그칠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북쪽에서 발달한 찬 이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발달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이 비구름대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가 올 거다라고 기상청은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호 태풍 하구피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머금고 있는 이 강한 수증기가 또 우리나라에 비로 내려서 강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영동을 제외한 충북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지금 발효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모레까지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좀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비 때문에 집안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산이나 또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재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텐데요. 과연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얼마나 안전한 것일까요? 이 자치단체마다 정수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불과 몇 년 전에 새 정수장이 만들어졌는데요. 홍호표 기자가 수돗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6년 1,200억 원을 들여 만들어진 청주시 지북동 통합정수장입니다. 하루 10만 톤의 수돗물을 무심천을 기준으로 청주시 동쪽 상당고 일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청으로부터 지하로 8km에 달하는 지하 관로를 통해 통합정수장에 물이 도착하는 즉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 작업이 시작됩니다. 염소를 투입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수질은 어떨까? 우리는 흔히 1급수, 2급수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원수 자체가 상당히 좋은 수질이라는 게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측의 설명입니다. 일단은 대청호의 그 원수의 수질이 1급수 B 정도 되는 좋은 수질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정수장에 착수되기 전에 염소를 미리 투입을 해서 살균 살충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는 침전입니다. 부유물을 가라앉히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사각형의 연못을 떠올리시면 될 듯합니다. 서서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 서서히 내려가면서 침강 속도가 갈수록 알갱이가 커집니다. 그래 끝에 가서는 들쓰는 물은 알갱이로 인해서 다 뭉쳐지면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남은 부유물은 과학의 힘을 빌려 처리합니다. 몸에 안전한 화학물질을 투입해 작은 알갱이로 또 흘러가면서 좀 더 굵은 알갱이로 만들어
차츰차츰 맑은 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길이 75m, 폭 10m, 깊이 5m, 모두 8개의 침전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로는 맑은 물만 빠져나가도록 고안돼 있습니다. 약품 투입 공정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원수에서 들어온 탁지를 갖다가 응집시키기 위한 무기 응집자가 투입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돌아가는 게 정량으로 들어가게 하는 정량 펌프입니다. 이 작은,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그냥 탁하게만 보이던 게 깨알 정도 크기로 응집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침전지에서 침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곳 침전지까지만 바깥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음 공정부터는 모두 지하 또는 건물 안에서 정수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2단계에 이르러서야 수돗물로서의 수질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여과지로 불립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굉음을 내며 정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배운 모래의 정수 기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강원도 주문진에 아주 곱고 깨끗한 모래가 저 물속 밑에 1.5m 두께로 깔려 있습니다. 그 속을 분당 9에서 10cm 속도로 통과하며 더 작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침전이 되지 않은 일부 부유물질을 거르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여과지라고 하는 그 부유물질을 거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모래가 이 들어오는 부유물질을 차곡차곡 잡아서 밑에는 그 모래를 잡아주는 지지층이 있어서요. 일단 모래에서 거르고 그리고 지지층에서 마지막으로 배수를 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됩니다. 과거 우리가 먹었던 수돗물, 여기까지를 이른바 표준 정수라고 합니다. 침전 여과를 주축 후로 하는 그 공정을 표준 정수 처리 공정이라고 하고 탁도를 기준으로 하면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드는 궁금증, 과연 모래에 남은 이물질은 어떻게 제거하는 것일까? 모래는 이거를 갈아서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세척을 해서 역세척이라고 우리는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물을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불어서 역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고 다시 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의 공정을 우리는 고도 정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존 처리와 활성탄 흡착지를 일컫습니다. 전국에 300곳이 넘는 정수장이 있는데 49곳만 고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강한 산화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표준 정수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냄새와 맛을 제거하고 살균하는 것입니다. 모두 6대의 오존 발생기가 설치되어 있고 23분간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냄새가 나면은 물론 이제 기분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냄새라고 하는 게 심미적 영양물질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어떤 물의 품질을 가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 정수 처리 공정으로 끝나서 된다는 건 아니고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은 사실은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만 필요한 공정이. 드디어 마지막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활성탄 흡착지입니다. 소독약 맛과 냄새, 오존에 의해 산화된 유기물을 다시 한번 걸러내는 것입니다. 수체 정화 기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인천의 수돗물 유출 사태가 이 과정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세척 주기를 길게 뒀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정주시는 열흘에 한 번 세척을 해오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커진 이후 그 주기를 더욱 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방충 시설입니다. 일단 완벽한 방충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세척의 주기를 기본적으로 8일에 한 번 해서 6일에 한 번으로 좀 강화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먼지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돗물은 배수지와 가압장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됩니다. 무척이나 깨끗한 물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은 중앙감시 제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수질에 따라
미세한 공정 변화를 주게 됩니다. 중앙 제어실에서 모든 것을 앉아서 화면을 보고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도 직접 사람이 조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도 늘 사람이 상존을 해야 되고요. 큰 과정은 중앙 제어실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여 못 믿을까 수시로 수질 시험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시험은 탁도라고 합니다. 물의 맑기를 측정하는 것이겠죠. 맑을수록 이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과 계측기기를 통해 본 맑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산란광으로 분석을 하는데 어려운 측정 단위를 빼고 기준치가 0.5 미만이면 먹기에 적합한 탁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의 탁도는 어떤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일까? 0.1 아래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60개 항목 중에서 많이 자주 해야 되는 탁도 같은 것들은 매일 해야지 되는 항목이고요. 예를 들면 뭐 중금속이라든가 농약류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가 달라지는 그런 항목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에 약간 억울한 심정입니다. 정수장에서 배수지와 가업정을 거칠 때까지 맑고 깨끗했던 수돗물이 각 가정에서 이상이 있다면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공급되어지는 물은 적어도 정수장에서 공급되어지고 배수지까지 공급되어지는 물들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나가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감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나가서 저수지 이후에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좀 노후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 내에서 이런 관들에 의해서 실제 깨끗한 수돗물이 우리가 받아서 먹을 때는 약간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가정 내에서의 관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충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척 소독 주기를 좁히고 점검 과정도 더욱 촘촘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북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생산 과정이나 우리 공급 계통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수장의 청소 주기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을 제외한 충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제4호 태풍 하구핏을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5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터라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와중에 남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영동과 청주의 한낮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33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제천, 음성 2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32도, 괴산 31도 등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체감온도는 충북 전역이 33도로 웃돌며 덥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오전 한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영동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비구름대의 폭이 좁고 길게 발달하면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댁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CJB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집 봐봐. 우리 집 안 보이죠, 저거? 다 쓰러져고 저 돌덩어리 거기에 다 맞힌 거야. 저 집, 저 창문만 보인다, 창문만. 차가 저 위로 올라앉았어.